오늘 리뷰는 타마시네이션 2023 한정판 DX 조합금 마크로스 VF1S 스트라이크 발키리 이치조 히카루기 메카닉 에디션입니다. 23년 11월 17일에 타마시네이션 시작할 때 발매가 됐죠. 가격은 엔가로 30,000엔입니다. 저도 DX 초합금 같은 경우는 이제 VF1은 또 처음 만져봐요. 그래가지고 또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요. 참고로 타마시네이션 한정판이 되면서 메카닉 에디션 일부 외장이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한정판이죠. 박스도 보죠. 완전히 포장돼 있네. 지체 없이 오픈! 타마시네이션 2023 한정판답게 슬리브가 들어가 있고요. 붉은색의 실루엣이 이게 뭐야? 아무튼 슬리브를 벗기면 짠! 메카닉 에디션 하면서 여기 이제 디테일이 더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 자체는 검은색의 차분한 컬러. 오, 뭐야? 뒤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오, 여기가 이제 클리어 외장이 적용된 부분들이죠. 지금 슈퍼 파츠 하면 써있고 스트라이크 파츠 써있고 슈퍼 파츠 와우. 자, 그러면은 이제 개봉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개봉. 짜잔. 딱 봐도 블리스터가 3층짜리인데 뭐가 많겠다. 오픈. 빰. 일단 매뉴얼 들어가 있고 1층에 본체와 이치조 히카루 피규어나 뭐 건포드 같은 이런 교체용 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 베이스 관련이네요. 여기 이제 스탠드 올릴 조인트들이랑 이런 거고, 이전에도 봤던 베이스네요. 그리고 맨 아래층에 슈퍼 파츠랑 스트라이커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는데요. 뭐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커버 파츠까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파츠가 많아졌는데 굉장히 풍성해서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어디 파츠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주인공인 이치조 히카루. 복장이랑 컬러링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헬멧 특유의 디자인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에 달려있는 요 백팩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 참 이쁘네요. 예, 오밀조밀하니 굉장히 이쁘게 나왔네요. 그리고 마크로스의 발키리 시리즈들이 사용하는 기본 무장이죠. 건포드입니다. 건포드. 짜잔. 기본적으로 이제 탄피 배출구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앞쪽에 클리어 레드로 된 부분이라든가 3연장이니까 앞쪽에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에도 이제 손바닥 고정용 구멍이 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제 파이터 모드 때 사용을 하니까 마킹도 이렇게 뒤집혀서 붙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틀로이드 때 또는 거워크 때는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고 손잡이도 밑으로 당겨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재밌는 게 있다면은 이 친구 건 벨트, 요 멜빵을 넣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앞쪽에 하나 끼우고, 그리고 뒤로 가서 또 하나 끼우고, 이 멜빵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는 점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근데 파이터 모드 때는 쓰기가 조금 어렵죠. 바로 이 부분이 이 기체 중앙으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얘가 막 이렇게 구겨지거나 뭉개지거나 그래야 되는 형태라서 차라리 파이터 모드 때는 빼놓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교체용 손들입니다. 먼저 편손. 이제 거워크 때부터 사용을 할 수 있죠. 손가락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손바닥 쪽에서 봤을 때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부 디테일이나 이런 거, 일단 고정손이기는 하지만 형태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그리고 건포드용 손입니다. 손에 살짝의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에다가 건포드를 쥐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도 역시 손가락들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고정용 주먹손입니다. 이 주먹도 아주 이쁘게 쥐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주 이쁘죠. 그리고 거워크 때 사용할 안테나 파츠입니다. 여분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테이크 커버, 거워크 때까지는 인테이크를 열어놓지만 이따 배틀로이드가 되면은 이 커버로 닫아주면 됩니다. 역시 메탈릭 컬러로 이쁘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교체용 오른쪽 꼬리 날개입니다. 왜 이걸 하나 더 넣어줬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이 위에 있는 넘버링 있죠? 이 넘버링의 방향이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장착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틀로이드가 됐을 때 사용할 디테일러 파츠입니다. 옆구리를 보강해서 공간을 채워주는 파츠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변형에 도움을 줄 보조 스틱입니다. 이 보조 스틱 같은 경우는 뭐 랜딩 기어를 꺼내거나 할 때 작은 부분에 이렇게 손톱거리 같은 데다가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보조 스틱이고요. 다음은 베이스 쪽을 한번 볼까요? 먼저 디스플레이 베이스입니다. 제가 앞서서 리뷰했었던 다른 마크로스들에도 다 똑같은 베이스가 들어가 있었죠. 기믹도 똑같습니다. 요 스탠드를 빼서 뒤집어 달아서 이렇게 세워주면은 요러면 이제 거워크나 배틀로이드가 사용하는 거고, 방금처럼 이렇게 눕혀 놓으면은 이제 파이터 모드가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스탠드에 사용할 조인트들입니다. 먼저 이제 파이터 모드용 조인트, 좀 넓고 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거워크 모드용 조인트, 조금 더 앞뒤가 짧은 느낌이죠. 그리고 배틀로이드용 이제 골반을 쥐어주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길게 뻗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팩을 장착한 슈퍼 발키리일 때 사용할 조인트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걸 하나로 결합을 해준 뒤에 앞뒤로 풀리지 말라고 요 마개를 씌워주면 되거든요. 참고로 앞쪽에 끼울 때는 요 마개 자체의 두께가 위아래가 다르거든요. 얇은 쪽이 아래로 가게끔 해서 끼워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파츠를 껴주면,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밑에 다리가 좀 두꺼워진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슈퍼 발키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파이터 모드용입니다. 파이터 모드용. 그리고 DX 초합금에 다른 이제 특전 베이스 같은 게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초회 한정 특전 베이스, 제가 VF31 리뷰할 때 있었잖아요. 거기에 호환할 수 있는 어댑터를 같이 넣어줬더라고요. 자 이제 본체와 본체에 달아줄 패스트팩들이 남았는데, 그 전에 슬쩍 매뉴얼도 잠깐 볼게요. 매뉴얼 자체는 이렇게 좌우로 펼치면은 이제 발키리가 그대로 보이는 형태인데, 첫 장이 참 이쁘더라고요. 넘겨보면은 관련 설정이라든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VF1S의 뭐 스펙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발키리란 무엇이냐, 뭐 이치조 히카루는 누구냐, 막 이런 거 써 있고, 이제 극장판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거 관련된 극장판에 대한 내용도 슬쩍 넣어주기도 했고, 설정화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VF1S를 탑승했던 게 이치조 히카루가 탑승했던 게 극장판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제품명도 그래서 무비 에디션이잖아요. 자 그럼 먼저 패스트팩들 슬쩍 살펴볼까요? 먼저 다리에 장착될 고기동 스러스터, 빠밤. 이게 메카닉 에디션이래 가지고 마치 건담 프라모델의 메카니컬 클리어처럼 외장 일부를 이렇게 완전한 클리어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장을 벗겨서 내부 디테일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것도 가능하죠. 이 고기동 스러스터 같은 경우는 버니어만 지금 5개 달려 있는 데다가 내부 도색도 잘 되어 있고, 그 겉부분에 메탈릭 골드로 컬러링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메카닉적인 디테일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이렇게 클리어 파츠를, 외장을 씌울 거냐, 또는 일반 버전에 마킹이 되어 있는 외장을 씌울 거냐,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카닉 에디션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 클리어 파츠라서,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전시할 때는 클리어 파츠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훨씬 이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메카닉 에디션 요 클리어 외장 쓴 거는 맨 마지막에 한번 보고요. 일단은 리뷰 진행 동안에는 일반 파츠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포멀 탱크, 쉽게 말해 연료 탱크입니다. 이 바깥쪽에 구멍들이 나 있는데 이게 좌우가 있는 거고요. 종아리에 장착해가지고 방금 본 이 고기동 스러스터를 다리랑 연결할 때 같이 이렇게 끼워주는 이런 형태의 파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에 장착하는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
여기도 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모았을 때 여기가 건포드 들어가는 자리예요 라는 그런 마킹도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팔에 장착해서 앞부분에 이 하얀색 부분이 마이크로 미사일이죠. 이렇게 팔에 장착해서 발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팩 좌측 파츠입니다. 이제 백팩이 되어줄 부분인데 거대한 부스터 유닛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마이크로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패스트팩이죠. 그리고 스컬 마킹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치조 히카루기니까 빨간색으로 또 되어 있기도 하죠. 그 외에도 마킹들이 이래저래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메카닉 애니션이다 보니까 외장 일부가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일반 형태로 만들기 위한 커버 파츠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이 커버 파츠 자체에도 요 마킹들이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거기다 뭐 부분 도색까지도 잘 되어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도 마킹 이쁘게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요 내부 디테일까지 다 구현되어 있다 보니까 슬쩍 한번 봅시다. 자, 천천히 이제 버니어 조심해가면서 벗겨주면은 요 내부 디테일을 구경할 수가 있죠.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메탈릭 컬러들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도색 미스 없이 되어 있네요. 잘 나왔다. 이건 참 좋네요. 거기다가 이 마이크로 미사일 부분도 역시나 이렇게 커버를 뺄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유닛 자체도 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커버만 빼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힘을 주면 이렇게 유닛도 빠지고 내부의 디테일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부 메카닉적인 디테일들을 좀 더 구경할 수 있는 게 또 이 슈퍼 파츠의 특징이기도 하죠. 아까 스러스터 유닛처럼 일반 커버를 먼저 씌워서 리뷰하고 마지막에 딱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일반 커버 씌운 것도 되게 이쁜데요? 그리고 역시 우측에 들어갈 패스트팩입니다. 이게 스트라이크 파츠입니다. 스트라이크 파츠. 방금까지 봤었던 요 다리에 스러스터라든가 아니면은 미사일 달린 패스트팩 같은 경우는 슈퍼 파츠라고 부르고요. 원래라면은 이 미사일 포드가 달려있는 이 패스트팩을 2개 장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극장판에서 이치조 히카루는 2연장 빔포 달려있는 이 스트라이크 파츠를 사용을 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르다, 기존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이죠. 역시나 바깥쪽에는 스컬 마킹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킹들 되어 있고 위에도 검은 색깔의 부분 도색이라든가 앞쪽에 클리어 레드 파츠 그리고 내부의 디테일이라든가 그리고 2연장 빔포에도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2연장 빔포 자체는 이제 배틀로이드 시에는 이렇게 앞으로 꺾이잖아요. 해서 이렇게 관절 자체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 슬쩍 빼보면 클리어 파츠 벗겼을 때 확실하게 보이죠. 아까 봤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패스트팩 좌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클리어 파츠 내부 디테일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버니어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일반 커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 먼저 이렇게 일반 버전으로 한번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스트팩을 등에 연결해줄 등 조인트입니다. 이 등 조인트에 이 위쪽에 조인트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패스트팩들을 좌우에다가 장착을 하고 등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멋있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봐도 멋있네. 자 이제 본체에 남았죠. 본체 먼저 파이터 모드 완성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먼저 꼬리 날개 처음 개봉했을 때는 이렇게 접혀져 있으니까 펼쳐주고요. 펼쳤을 때 특징이라면 이 꼬리 날개가 바깥으로 슬라이드, 안쪽으로 슬라이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줘야 깔끔하게 펼쳐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날개도 이렇게 가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밀착을 시켜주면은 이 부분도 준비 끝이죠. 그리고 파일럿이 탑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캐노피를 앞쪽을 잡고 뒤로 열면 되고요. 슬쩍 열어주면은 안쪽에도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이 많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시트 부분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이 뒷부분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계기판 쪽에도 발키리의 상태를 표시해 놓은 건가요? 그런 것도 좀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인공 이치조 히카루 탑승하는데 양손을 양쪽에 조종간에 맞춰서 끼워주면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탑승 완료. 오, 딱 조종관 손으로 잡고 있고 아주 보기 좋은데요. 다음 캐노피 닫아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바닥에 세울 거니까 랜딩 기어 먼저 꺼내도록 할게요. 일단 앞부분 요 중간쯤에 보면은 요 검은색 홈이 하나 파여 있거든요. 이 부분을 손톱으로 걸어서 펼쳐주면 됩니다. 근데 틈이 좁아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펼쳐보면 조금씩 벌어지고요. 이게 커버 자체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위로 올라오면서 펼쳐지는 거래가지고 힘이 조금 듭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 앞쪽까지 펼쳐주고 여기 손톱걸이 있으니까 이렇게 역으로 손톱 걸어서 랜딩 기어 펼친 다음 캐터펄트 후크 펼쳐주면은 앞쪽 랜딩 기어가 완료가 됐고요.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 랜딩 기어 역시 외장 중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외장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손톱으로 걸고 역시 인내를 갖고 천천히 인내를 갖고 펼치다 보면 이 부분 역시 안쪽에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빠지면서 펼쳐지는 부분이라 가지고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확 열어주고 아래쪽도 펼쳐줍니다. 그리고 위쪽도 펼쳐줍니다. 이렇게 세 군데의 커버가 열린 다음에 이번에는 요 앞쪽으로 손톱걸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걸었는데 혹시 잘 안 빠진다 그러면 그럴 때 뭐 이런 이제 보조 스틱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손톱걸이 대신 걸어서 펼쳐주는 거죠. 이렇게 앞쪽으로 펼친 다음 바깥으로 슬쩍.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역시나 랜딩 기어 세우고 바깥쪽으로 슬쩍. 자, 이렇게 하면 파이터 모드의 완성입니다. 바닥에 세우는 것까지 끝난 상태죠. 솔직히 완전 근본 발키리다 보니까 솔직히 이만한 발키리가 또 없다라는 느낌도 조금 받기는 해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역시 근본이 짱이지.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수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앞부분도 적당히 샤프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특유의 마킹들이나 컬러링들 아주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캐노피에도 보면 파일럿 이름이 써 있어요. 이치조 히카루, 히카루 이치조라고 써 있어요. 반대쪽 역시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이 특히나 이제 마킹이 꽤나 많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도 여기저기 엄청나게 마킹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유의 그 컬러링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에어브레이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커버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브레이크 짠! 그래서 펼쳤을 때 내부에도 디테일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역시 여러 가지의 패널 라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야, 이거 먹선 넣어도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유의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날개 부분에도 보면은 이 앞쪽에는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한 포인트도 있고 이 바깥쪽으로 가면은 특유의 컬러링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요 검은 색깔 줄무늬 형태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킹들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날개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플랩이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느낌 내는 뭔가 전시했을 때 좀 더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 반대쪽 역시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 안쪽에 클리어 파츠 사용하고 바깥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플랩 가동하고요. 역시 가동을 하고 날개 아래쪽도 디테일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파일런을 장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리뷰하는 거에는 파일런은 따로 들어있지 않죠. 그리고 뒤쪽도 한번 보면은 일단 꼬리 날개 역시 스컬 마킹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오른쪽 꼬리 날개를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츠를 이렇게 빼내준 다음에 교체를 하는 거죠. 짠! 교체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 날개 끝자락에 있는 넘버링의 방향 차이가 다예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이제 발틸로이드가 됐을 때 다리가 되는 부분이죠. 종아리 부분이 되어 있고 빨간 색깔 포인트도 잘 들어가 있고요. 놀란 것 중 하나가 이 발입니다. 발. 아예 통으로 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예 발 자체가 통으로 합금이다 보니까 이 내부에 디테일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주 이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뭐 인테이크 주변에 이제 마킹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은 색깔 라인부터 해서 쫙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로 마킹이 되어 있는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랜딩 기어들 자체는 다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다 합금으로 되어 있고, 물론 바퀴는 굴러가는 사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랜딩 기어를 수납을 해보면 하단부에서 봤을 때도 뭐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다거나,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마킹들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앞쪽 랜딩 기어도 다시 수납해주고 다시 커버들 다 닫아주고 깔끔하게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이제 레이저 빔 발사하는 곳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배틀로이드의 헤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슬쩍 이 위에 클리어 파츠도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고개를 완전히 숙여주면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이 되는 그런 느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테이크 부분, 역시 인테이크의 디테일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건포드 장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건포드 장착 자체는 그냥 팔 한쪽을 그대로 내린 다음에 요 나 있는 홈으로 조인트에 맞춰서 건포드 끼우고 그대로 다시 팔 넣으면 됩니다. 넣고 좌우를 잘 조여주면,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터 모드의 완전체 상태죠. 이제 건포드까지 장착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스에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조인트 끼우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배틀로이드의 머리 양옆으로 조인트가 들어가야 해요. 가장 안쪽에 보면 검은색으로 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안쪽에 저 양옆으로 거기다가 이 조인트를 맞춰 끼워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팔꿈치 쪽을 좌우를 감싸듯 탁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스탠드 조인트에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베이스에 올려볼까요? 베이스에 올려봤습니다. 예, 깔끔하게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각도는 약간 사선으로 고정되는 형태로 되어 있죠. 뒷모습 역시 보기가 좋구만. 역시 VF1. 역시 진짜 어릴 적에 마크로스를 처음 봤을 때 이 VF1을 보고서 그때 한번 반했었거든요. 와, 뭐야 저게,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자, 이번엔 거워크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가 사전에 다 한번 만져봤는데 YF19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그리고 구조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와, 놀랐습니다 좀. 일단 건포드는 다시 빼주고요. 다리가 조인트 두 군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백팩 쪽이랑 요 종아리 뒤쪽이랑 해서 이렇게 좌우로 살짝 벌린 다음 밑으로 내려주면 락이 풀리고요. 이 상태에서 골반 요 앞부분의 관절을 역으로 꺾어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줍니다. 90도까지 꺾이진 않아요. 거기다 클릭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단단합니다. 이대로 무릎도 역시 클릭 구조로 되어 있어서 최대한 클릭을 빼주고요. 발목 역시 끝까지 빼주면 되고, 이대로 발을 펴주죠. 발 최대한 펼친 다음에 이렇게 뒤꿈치 잡고 뒤쪽으로 꺾어준 다음 무릎을 역각으로 역시 클릭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꺾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무릎 외장을 살짝 움직이면 이제 무릎 상태에서도 이렇게 좌우로 꺾을 수가 있어요. 자, 반대쪽 역시 작업을 해주고, 자, 양쪽 다리 다 내렸으면은 꼬리날개 쪽으로 가서 꼬리날개 접어줍니다. 그 다음 요 중간에 관절은 또 합금이 쓰인 것 같더라고요. 또 차가운 거 보니까 이렇게 이중관절로, 그래서 뒤집어주고 이 뒤쪽에 커버를 뒤로 펼쳐주고, 여기서 요 구멍, 작은 구멍에 안테나 장착. 자, 이 상태가 거워크 파이터 상태입니다. 아직 팔까지는 꺼내지 않은 상태인 거죠. 다리만 딱 내려놓은 상태. 그리고 제가 팔이 정말 설계가 괜찮아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다시 이제 건포드는 다시 빼주고요. 팔 자체는 이 위쪽에 조인트로 락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이 락을 한번 살짝 풀어줍니다. 그 다음 밑을 보면은 이 양옆으로 팔 프레임이 같이 달려 있고요. 팔을 뒤로 슬라이드 할 수 있어요. 팔 프레임을 양쪽 다 이렇게 뒤쪽으로 슬라이드 한 다음에 좌우로 프레임을 벌리면서 팔도 같이 벌려줍니다. 그 다음 팔을 같이 좀 돌려주면서 팔 프레임 바깥쪽으로 최대한 빼주고, 안쪽 관절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고 중간 관절을 안으로 밀어서 팔의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그 다음 다시 프레임을 앞으로 슬라이드를 하는 거죠. 앞으로 슬라이드를 끝까지 한 다음에 앞쪽 외장 보면은 안쪽으로 살짝 파여있는 공간이 있죠. 이쪽으로 프레임을 바깥으로 빼서 딱 하고 이렇게 락을 거는 거예요. 자, 안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잘 걸려있는 게 보이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펴고 앞으로 슬라이드해서 자, 이렇게 끝에서 프레임을 바깥으로 펼치고 락을 걸면 8프레임 전개 끝입니다. 그 다음 팔꿈치 살짝 굽히고 팔을 앞으로 하고 살짝 펼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준 다음 팔 앞쪽 커버를 펼쳐주면 안에 손이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손을 회전시켜서 꺼내준 다음 커버 닫고, 기본적으로 수납되어 있던 손은 전지가동식 손입니다. 엄지손가락도 볼관절로 되어 있고 대신에 손가락 사이사이를 펼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정말 안쪽으로 굽히고 펴고만 가능한 형태. 여기에 건포드를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건포드에 멜빵도 달고 건포드 손에 쥐면 거워크 모드의 완성! 이 생각보다 팔 빼는 거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뒤쪽 꼬리 날개도 그냥 접기만 하면 되고 굉장히 좀 간편한 느낌? 생각보다는? 더구나 이 발 자체가 아예 통으로 합금이 쓰였고 관절 내부도 합금을 많이 썼다 보니까 하중도 잘 실려서 되게 잘 실려가지고 세우는데도 이제 깔끔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이 상태에서도 슬쩍 보면은 뭐 기수 부분이야 파이터에서 바뀐 게 없지만은 꼬리 날개가 접혀지면서 안쪽에 있던 버니어가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 안쪽에 이제 마킹 붙어 있는 형태들도 볼 수 있고 안테나 파츠도 새로 끼우기도 했고요. 요 앞쪽도 메탈릭 컬러로 잘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펼쳐지고 난 내부 보면은 내부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있고요. 몸통을 지탱하고 있는 합금축도 보이네요. 하나 두꺼운 합금축. 그리고 펼쳐진 이 무릎 관절들에도 디테일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무릎 관절 내부에도 합금을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겉에만 안 보이지 안쪽은 합금을 굉장히 많이 쓴 걸로 보이죠. 발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위에는 좌우로 스윙하는 축관절, 아래쪽에 좀 두꺼운 볼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축을 틀어서 발목을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꺾어준다거나 뒤로 꺾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꺾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펼치고 나니까 이렇게 발바닥 내부 디테일도 확실하게 보이죠. 그리고 팔도 보면은 요 날개가 바로 위에 있지만은 팔 들고 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 자체도 안쪽에는 축 자체를 합금으로 쓰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을 살짝 바깥으로 해서 팔을 옆으로 드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도 있더라고요. 팔 자체도 이렇게 회전을 하지만은 팔꿈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 해서 이중 관절로 해서 팔꿈치도 크게 굽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쪽 관절은 약간 돌기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이지만 클릭 구조가 좀 강하진 않지만 클릭 구조가 있는 것 같고 아래쪽은 좀 타이트한 형태의 축. 손목 자체는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에 올릴 때는 아까 이제 파이터랑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조인트 맞춰주고 뒤쪽도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느낌으로 해서 자, 이 상태에서 베이스에도 올려봤습니다. 이쁘네요. 저는 역시 거워크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 VF1도 거워크가 참 이쁘죠? 자, 이제 배틀로이드로 변형을 해봐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YF19보다는 쉽지만 얘 나름대로 어려운 구석이 없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평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테나 빼줍니다. 일단 팔 뒤로 좀 미리 펼쳐 놓을게요. 이게 다리 만지거나 이런 게 좀 편하니까 다리를 다시 이렇게 펴고 무릎 다시 넣고 발목은 다시 정 위치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먼저 다리를 펴야 됩니다. 인테이크 바깥쪽이랑 이 안쪽으로 락이 걸려 있는데 이 바깥쪽에 힘을 줘서 풀면 알아서 안쪽이 풀리게끔 되어 있어요. 양쪽을 다 락을 풀어주면은 이 뒤에 있던 합금 프레임이 있었죠. 그게 쫙 펼쳐지면서 다리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역각으로 꺾었던 다리 다시 다 정위치 만들어주고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 골반의 합금 파츠 있죠? 이 겉을 감싼 하얀 색깔 작은 파츠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양옆에 이 부분, 이게 좌우가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한쪽이 이렇게 깎여 있죠. 완전 동그란 게 아니라 이 윗부분만 이렇게 평평하죠. 이 평평한 게 이 뒷부분이랑 수평을 이루면
이제 거워크나 파이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평평한 부분이 이 안쪽과 맞닿는 부분인 거죠.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줘야 돼요. 어차피 안쪽에 합금으로 된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들어줍니다. 다리를 쭉 들어서 이렇게 양쪽 다 들어서 자, 쫙 한번 들어준 다음에 이 볼관절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관절을 뒤집어주면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앞으로 왔죠, 이제? 자, 양쪽 다 약간 사선이어야 돼요. 예, 앞이랑 수평이 아니라 살짝 사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다리의 기본 형태는 끝났어요. 이제 골반 부분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고. 자, 이제 몸통 부분을 들어서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이제 앞뒤를 접어줘야죠. 먼저 이 기수랑 에어브레이크 사이가 벌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의 락은 이 앞부분, 캐노피 바로 옆에 얇은 이 날개 부분이 락이에요. 애초에 이음매가 하나 보이죠? 이 접합선 부분이 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위에서부터 힘을 살짝 줘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락이 풀리면서 이 중간 파츠도 벌어지게끔 될 거거든요. 이때 꼬리 살짝 펼치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기술을 밑으로 내려주면은 이제 흉부 외장이 딸려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흉부 외장 살짝 밑으로 내리되 그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죠. 이 안쪽에 스컬 헤드가 보이죠? 요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살짝 밀어주고 앞쪽에서 잡아 뺍니다. 쫙 끝까지 빼주면은 이렇게 흉부를 덮는 형태가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흉부를 그대로 캐노피를 덮어주면은 이 부분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자,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지금 꼬리를 펼쳤잖아요? 그럼 이 덮고 있던 부분의 커버가 열립니다. 이 열린 커버 쪽으로 머리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올려주고 요 레이저 부분을 펼쳐준 다음에 고개를 돌리죠. 자, 그 다음에 이 어깨 부분에 관절이 두 개가 있죠. 이 앞쪽 관절을 그대로 접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제 골반을 끼워줄 건데 이 기수 바로 아랫부분에 이 빨간 색깔 점 두 개 있죠. 이 두 부분을 잡고 앞으로 슬라이드, 그리고 밑으로 내려주면은 이렇게 골반 프레임을 끼우는 곳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뒤에서 보면은 골반 프레임을 여기에 딸깍 하고 물어준 다음 커버 잘 다시 덮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골반 쪽이 완성이 됐고 흉부도 완성이 됐죠. 이제 어깨 부분 만져줄 때입니다. 이렇게 등 커버 열어놨는데 안쪽에 왼 조인트가 하나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이 조인트를 앞쪽으로 펼쳐서 중간에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 조인트를 눕혀서 이 앞쪽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짠! 골반 연결하기 전에 연결하면 좀 더 편하고요. 그 다음 등 커버 덮어준 다음에 어깨도 빈 공간을 채워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목 관절을 뒤로 눕혀줍니다. 그리고 꼬리 다시 덮어주고 좌우의 날개, 플랩 잘 확인하고 그대로 짠! 이렇게 등을 덮어주고 이렇게 꼬리 부분 딱 이렇게 펼쳐주면 마무리로 인테이크 커버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릎 한 클릭만 딱 펼치고 무릎 외장 살짝 벌려줍니다. 살짝. 자, 이렇게 배틀로이드 모드의 완성! 무엇보다 이쁩니다. 진짜 역시 근본이야. 내가 진짜 마크로스 처음 봤을 때 와, 이거 멋있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VF1이 아무래도 이제 솔직히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도 VF1S가 자, 진짜 아주 유명하죠. 머리도 잘생겼고 애가 아주 이쁘죠. 참고로 손도 지금 고정손으로 한번 교체를 해봤어요. 얼마나 이쁠까 싶었는데 이쁘네요. 일단 주먹 사이즈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볼륨감에서 주는 만족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이제 바이저 부분은 클리어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도 기계적인 디테일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화에 맞춘 디테일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화살표 마킹이라든가 검은 색깔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공대공 레이저라든가 이런 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볼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개별적으로도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난 이렇게 앞으로 좀 해놓고 싶어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뒤로 약간 귀처럼 해놓고 싶어 이렇게 뒤로 배치해놔도 되고요.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는 클리어 옐로우를 사용한 디테일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변형하면서 잠깐 봤지만은 어깨의 빈 공간도 이렇게 파츠로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디테일들도 이래저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의 스컬 마크 중요하죠. 마킹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패널 라인도 하나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캐노피도 제대로 가리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앞뒤로 접혀있는 이 동체 이 기체가 깔끔하게 접혀있는 게 아주 보기가 좋았고, 뒤쪽으로 날개가 살포시 접혀져 있는 부분도 이쁘네요. 그리고 팔도 보면은 손목 뒤쪽으로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라든가 바깥쪽에 검은 색깔 라인, 손등에도 노란 색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골반 쪽이 진짜 이쁘게 그리고 깔끔하게 돼서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인테이크 커버 덮어준 부분도 디테일 깔끔하고, 다리 같은 경우에 아까 거워크 때도 이미 쭉 봤으니까 살짝만 이렇게 돌려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동도 슬쩍 살펴보면은 일단 목관절 자체는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아래쪽엔 합금 파츠를 사용하는 게 눈에 띄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는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목관절을 이용을 해서 들고 숙이는 게 아주 편안하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깨 관절은 팔 편하게 앞으로 들고 내릴 수가 있고요. 아까 잠깐 봤듯이 어깨 외장을 바깥으로 슬라이드해서 팔 옆으로 드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90도가량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허리 가동 아쉽게도 이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따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따가 해보고요. 고관절 자체는 안쪽에 합금 볼관절을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들 때도 크게 별론데란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날개를 펼치면 다리를 더 들어 올리고 더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리 가동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옆으로 드는 게 좀 약하겠죠. 볼관절이라. 그리고 위에는 구조물이 크니까. 대신에 아래쪽에 관절이 하나 숨겨져 있어서 다리를 좀 더 옆으로 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릎은 역시 클릭 구조의 관절을 사용을 해서 90도가량은 굽혀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한다고 해서 더 많이 굽혀지냐 그런 건 아니고요. 똑같이 굽혀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목 자체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이쯤에서 아까 우리 구성 볼 때 웬 디테일업 파츠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관절을 늘릴 거예요. 자, 일단은 날개를 쫙 한번 펼쳐주고 이 골반 살짝 틀어주면 풀리거든요. 이렇게 풀어서 아예 이 중간 척추 프레임 있죠. 이 척추 프레임을 노출시킨 다음에 이 프레임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파츠 이거 락을 풀어주고 이 프레임을 뺍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풀어버려요. 그러면 상하체가 분리가 됐거든요. 여기서 이 덜렁거리는 합금 프레임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 올려주고 다시 요 앞뒤 락 거는 요 프레임으로 스토퍼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몸통을 다시 이렇게 안쪽에서 잘 보면서 연결해주고 덮어주고 꼬리 접어주고 이러면 이제 상체만 놀죠? 잠깐만 그 전에 하기 전에 디테일 파츠 끼는 거 깜빡했습니다. 이게 옆구리 디테일 파츠예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옆구리 쪽을 채워주는, 자, 이런 식으로 끼워주는 옆구리 보강 파츠고요. 반대쪽도 해주고. 자, 양옆에 파츠 다 꼈으면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결합. 이러면 이제 상체가 완성이 됐죠. 이제 하체도 이대로 다시 커버 닫아준 다음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이제 따로 놀아버리니까 이 위에 있던 프레임 파츠를 요 홈으로, 작은 홈으로 끼워서 딱 소리 날 때까지 끼워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덮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로포션을 해치지 않고 빈 공간도 채웠고 허리도 돌아갑니다. 이 콕피트 바로 앞쪽에 이 검은색 선이 있잖아요. 이 부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허리예요. 무엇보다 이 디테일업 파츠를 통해서 이제 몸통 사이에 빈 공간을 완전히 메워주기도 한 점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다가왔다. 그런 느낌이고요. 스탠드에 올릴 때는 날개 잠시 펴고 꼬리 살짝 접어준 상태에서 골반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위에 올려봤습니다. 허리도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건포드 사용하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생각보다 딱 요 정도 포즈까지는 깔끔하게 잘 취해져요.
액션용 피규어처럼 어깨가 막 뽑혀 나온다 막 이런 건 없지만은 충분히 이 정도면 깔끔한 포즈가 취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큰 액션 안 취하고 그냥 평범하게 세워놔도 충분히 이쁘고 멋집니다. 자, 그럼 이제 패스트팩들을 장착을 해볼까요? 슈퍼 파츠. 일단 다리부터 장착을 합시다. 일단 날개 살짝 펼쳐놔야 어차피 펼치기도 해야겠군요. 일단 종아리에다가 먼저 이렇게 아래쪽부터 걸고 위에를 끼면 편하게 껴지고요. 그 바깥쪽에 고기동 스러스터 장착을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 스러스터 끼울 때는 안쪽에 작은 조인트도 있습니다. 이 종아리 바깥쪽에 장착을 하는 곳이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장착이 끝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등에다가 요 패스트팩을 장착을 하는 건데 매뉴얼 상에는 이 등 조인트에 먼저 패스트팩트를 장착을 하고 끼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우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인트를 먼저 안쪽으로 가는데 이 중간 조인트 이거 후크거든요. 이 중간 애들 이거를 이 날개 들어가는 곳 안쪽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패스트팩을 장착하면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밑으로 살살 맞춰서 쑥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에 걸린 상태고요. 그리고 패스트팩이 와서 원래 다리가 끼워져 있던 부분 있죠? 여기에 이 구멍에 맞춰서 끼워질 거예요. 밀어 넣으면서 살짝 좌우로 벌려서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날개 다시 접어주고 다음은 팔꿈치에다가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 자, 스트라이크 발키리 완성! 짠! 극장판에 등장한 그 모습이죠. 그리고 형태별로 보는 건 이 상태에서 역순으로 돌아가면서 할게요. 배틀로이드 때가 가장 끼기 쉽거든요. 장착 자체가 가장 편해요. 팔도 노출되고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슬쩍 둘러보면은 이제 백팩 쪽에도 이 연장 빔포 웅장한 거 보세요. 멋있다. 맞다. 키를 안 재봤네. 잠깐 재볼까요? 머리까지 사이즈가 27cm가량 나옵니다. 27 좀 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한 사이즈인데요. 지금 뒤에 있는 백팩까지 다 하면 저 패스트팩까지 하면 훨씬 커요. 자, 이대로 베이스에 올려서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공식 이미지의 포즈를 한번 따라해봤는데 적당한 구도로 따라해집니다. 베이스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한 포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패스트팩들의 외장을 다 탈거를 해봤습니다. 가능한 부분 다 해봤고요. 이제 종아리에 들어간 스러스터, 이제 패스트팩, 엔진부까지 다 노출을 시켜봤고요. 이 상태에서 클리어 파츠도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 상태 그대로 클리어 파츠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역시 전시할 땐 클리어 파츠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장착돼 있을 때 보는 게 또 맛이 다르네, 이게 또. 야. 자, 이 상태로 거워크로 돌아가 볼 건데 다른 데 팔이나 다리는 괜찮은데 적어도 이 등에 있는 패스트팩은 한번 분해를 해야 돼요. 지금 허리 가동시킨다 뭐 한다고 이제 몸통에 뭐 이것저것 해놨으니까 그거 다 빼야죠. 그래서 슬쩍 벌린 다음 뒤로 당기면 이렇게 패스트팩 탈거해주고 날개 벌린 다음 조인트도 탈거해주고 다시 디테일러 파츠 없던 상태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참고로 요 골반 뒤에 끼워놓은 파츠 있죠? 이게 생각보다 힘으로 잘 안 빠져요. 그럴 때는 이 골반 프레임 자체 살짝 틀어버리세요. 틀면서 아예 좌우로 비틀면서 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게 빠집니다. 다음 몸통을 펼쳐서 안에 껴놨던 디테일 파츠 다 빼주고 안에 펼쳐놨었던 요 합금 프레임도 이제 다시 밑으로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이런 디테일러 파츠뿐만 아니라 이 목 연결해놨던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을 다시 뒤집어줘야 되고 반대로 뒤집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해를 한번 해야 됩니다. 자, 변형은 변형의 역순입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이게 돌아갈 때도 어디 특별히 막 엄청 걸린다 이런 느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냥 편하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돌아갈 때 이 흉부 외장 되돌릴 때 이 뒤에 있는 이 등에 클리어 파츠 있던 부분 얘를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골반도 한번 이렇게 뒤집었었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상체 하체 프레임 연결해주고 그대로 다시 위로 가지고 오면 좀 편해지겠죠 이제?
그리고 골반 다시 역각으로 만들어 놓고 되돌릴 때 요 인테이크의 안쪽부터 밀어 넣으면서 바깥쪽에 힘을 주면서 락을 하면 딱 하면서 이제 잘 들어가집니다. 양쪽 동시에 넣는 게 아니라 안쪽부터 넣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등에다가 다시 이제 등 조인트부터 결합을 시작하면 되죠. 패스트팩을 장착한 거워크 모드의 완성! 묵직해졌습니다. 육중해 보이고요. 아주 멋지고요. 기본 형태도 이쁘지만은 역시 패스트팩을 장착했을 때 이 무게감이랄까? 요런 느낌이 참 보기가 좋네요. 뒤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뭔가 늘었다라는 느낌이 확 눈에 들어오고요. 뒤에서 봤을 때 거대한 이 버니어 보세요. 야. 자, 베이스 위에도 올려봤습니다. 뭐 깔끔하고요. 확실히 올라갔을 때도 보기가 좋죠. 자, 외장 탈거도 해봤습니다. 뭐 깔끔하고요. 확실히 배틀로이드 때 봤던 그 느낌 더 딱 와닿기도 하고요. 여기서 외장을 클리어로. 역시 전시할 땐 클리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카메라를 이렇게 올려야 요 이제 위쪽에 있는 거대한 패스트팩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낮은 곳에다가 전시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젠 파이터로 돌아갈 때입니다. 파이터 돌아가는 거야 뭐 당연히 역순이니까 그냥 어깨 프레임부터 락 풀고 시작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팔 되돌리는 건 처음에 역순으로 진짜 똑같이 그냥 되돌리기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해서 안으로 락을 걸고, 자, 이렇게 팔 되돌려 놨고요. 다리 되돌리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뭐 발 집어넣는 거 동일하고 무릎 슬라이드 하는 거 동일하고, 대신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역각으로 되돌아 역각 관절 부분 여기를 한 클릭 정도만 남겨놔야 돼요. 딱 이 상태가 한 클릭 정도 남겨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무릎을 한 클릭 굽혀줍니다. 무릎 외장은 앞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 만들어줄 수 있게 한 다음에 이 패스트팩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이제 다리 조인트에 끼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종아리 안쪽 조인트는 이제 팔 부분에 적당히 맞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끼워지는 요 다리 고정 조인트, 이 부분이 힘이 가장 많이 실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밑으로 살짝 볼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건포드는 벨트를 빼고 처음이랑 동일한 형태로 해서 요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 사이에다 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이터 모드까지 완성! 베이스에 올릴 때는 아까 처음에 이 슈퍼 발키리용 조인트가 따로 있었잖아요. 여기다 올려주면 되고요. 올리는 방식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대신에 무릎 쪽이 이렇게 받쳐지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자, 완성! 슈퍼 발키리! 역시 파이터 모드가 진리인가? 진짜 근데 파이터 모드가 정말 멋있긴 하다. 두꺼운 그 느낌이 아주 크게 와닿는 형태네요. 뒤에서 봤을 때도 거대한 버니어, 그리고 수많은 버니어가 눈에 띄고요. 보기 좋다. 자, 외장들도 탈거를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선명한 프레임 구경하는 게 또 매력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리고 메카닉 에디션 클리어 파츠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뭐 말 다 했네요. 이쁘다. 딱 이렇게 전시하는 게 맞겠다. 진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타마시네이션 한정판 DX 초합금 VF1S 스트라이크 발키리 이치조 히카루기 메카닉 에디션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원래 DX 초합금도 원래 잘 나오는 라인업 중 하나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VF1의 리뷰를 이걸로 시작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굉장히 그만큼 VF1의 매력과 그리고 패스트팩의 매력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메카닉 에디션인 만큼 클리어 외장을 통한 그런 뭔가 특별함 같은 것도 좀 맛볼 수 있어서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만지는데 그렇게 막 어렵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게 제일 좀 편한 포인트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보네요. 물론 DX 초합금 라인업은 언제나 만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부분을 웬만하면은 관절을 합금으로 썼다고 그게 100% 튼튼한 건 아니니까요.
항상 다룰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실.